자, 179페이지. 정책 결정에 참여자가 나오는데 공식과 비공식은 앞에서 정책 이제 형성 나온 거 있죠. 거기서 공식과 비공식 동일한 내용입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쌍가루 3번에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 나오고 있어요. 정책 연결망 모형, 정책망이라고 얘기하죠. 저들은 정책 연결망, 정책망 자체에 대한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정책을 둘러싼 길게 돼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두 번째 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일종의 집합체란 말 나오죠. 그렇게 개념 이해해서 가져가십시오. 개념 이해해서 가져가고. 자, 그럼 정책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영국하고 미국에서의 연구 방향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 중간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나 정당 중심으로 연구하다가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의회 정당 말고 또 다른 집단이 있다. 또 다른 집단 자체가 정책망이다 라고 파악하고 연구가 이루어졌고, 미국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위정부 모형 아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정부 관료, 국회의원, 이 집단으로 구성된 결합망이라고 그랬죠. 이 하위정부 중심의 연구하고 이슈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슈망 중심의 연구로서 미국 자체는 지금 정책망 연구가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정책망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해요. 그 하단에 하위정부 모형이 첫 번째 나왔고, 오른쪽에 정책 공동체라고 나와 있고, 세 번째 나온 게 이슈망에서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하위정부 모형을 철의 삼각이라고도 얘기하죠. 다시 한번 하위정부를 뭐라 한다? 철의 삼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기 두 번째 줄 세 집단이 나올 거야. 이익집단, 그 다음에 의회 상임위원, 행정관료의 결합망, 그걸 하위정부 모형 철의 삼각과 얘기했고, 자, 오른쪽에 이제 정책 공동체가 나와. 정책 공동체는 쉽게 얘기할 때 전문가 집단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전문가 집단.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정책 공동체 모형의 참여자에서 나온 거 보자. 정부 관료, 학자, 연구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나왔죠. 한국행정학회라고 있어요. 한국행정학회는 현재는 2,0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학에 있는 교수들, 학자들, 그리고 각 연구소라든가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 그리고 정부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 학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얘기한 정책 공동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책 공동체를 거기 네 번째 줄 끝에 사바티아는 정책 하위 체제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뭐라 했다? 정책 하위 체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내려가서 3번의 이슈 네트워크 보자. 자, 이슈망이라 그러죠. 휴 해클러가 얘기했죠. 이 휴클러는 미국 사회를 보니까 하위정부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각종 정책 결정 형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하위정부 모형 갖고는 이제 미국 사회 정책 결정 현상이 설명할 수 없다, 그 비판에. 그리고 그럼 뭐를 만들어내냐? 이슈망을 만들어내고 이슈망에 의하여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슈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 그럼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야.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가 인터넷 어떤 여러분들 이슈가 발생하면 그 밑에 댓글 달리 안 달려요? 댓글 달리잖아요.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서로 싸움질다가 막 그러잖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슈망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이슈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슈망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얘기해보자. 이슈가 없어지면 망도 없어져 버려. 그죠? 이건 일시적인 망이야. 두 번째, 이슈망은 누구나 들어가서 댓글 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걸 경계가 없다 그래. 근데 또 하나, 어떤 경우에는 찬성으로 갔다가 어떤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 반대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로 왔다리 갔다리도 할 수 있는 망이에요. 그걸 유동적인 망이라 그래요. 무슨 망? 유동적인 망. 자, 보겠습니다. 이슈망. 자, 두 번째 줄. 그에 따르면 이슈 네트워크는 거미줄처럼 엮어진 다양한 이해관계, 그리고 전문성을 갖는 개인 및 조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라고 나왔죠. 쭉 내려가서 이슈망의 특징 나온 거 봐. 참여자의 범위가 넓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경계의 개방성이 높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흥미나 관심 갖고 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슈에 따라서 주요 행위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이슈가 뭐냐? 정치적인 이슈냐 무슨 이슈냐에 따라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동자 인권과 관련된 이슈는 노동자들이 보통 들어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또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요 행위자가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B번에 교환할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발생했으면 이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즉흥적이야. 여러분들 어떤 이슈 댓글 달 때 즉흥적으로 들어가서 댓글 다는 경우도 많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청와대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청와대에다가 이제 소원을 하잖아. 뭐뭐 해달라 막 얘기하네. 하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찬성도 반대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거기 들어갈 때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이게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지식이나 자원을 가진 사람이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왜?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반 대중들은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또 뭐냐? 지금 얘기한 식으로 한정적인 사람들한테 힘이 집중이 돼. 그래서 나온 게 참여자들 사이의 권력 배분은 불균등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공동지식이 약하며 근데 저쪽 핀들은 유동적이며 연계정의 안정성이 낮으며 예측 가능성 낮고 관계의 방향이나 행위자의 의존도도 가변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찬성으로 갔다 반대로 왔다 갔다 쓰는 거야. 자, 과거에 여러분들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선생님이 강화부분 가서 반대 집회 참여했어요, 여러분들. 저 참여했어요. 촛불 시위 거 참여했다고. 재밌어. 재밌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용산에 있는 여러분들 미군 부대에 누구 초청받아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 점심 때. 근데 미국산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그다음부터 찬성으로 바뀌었어. 이건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광우병이가 뭐 다 필요 없다. 일단 먹어야 한다. 그럼 처음엔 찬성 반대로 갔다가 나중엔 찬성으로 바뀌었어. 바뀌었죠. 이게 바로 관계의 방향이 가변적이야. 왔다리 갔다리 거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갈등이 있죠. 찬성 반대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배적 집단 밑줄.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 지배 집단은 정부야. 정부가 여러분들 아무데도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냥 수입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적 집단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여기서 권력 게임은 제로섬 게임이야. 왜? 승자 패자가 있어. 찬성 반대 그러면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여러분들 저 앉아. 지는 거 아닙니까? 찬성 반대 무조건 찬성 반대해서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제로섬 게임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유동적이며 일석이망으로서 특정한 경계가 없다. 지금 얘기한 내용들 쭉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세 가지 형태의 망,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망 세 가지의 개념은 지금 얘기한 형태에 따라서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뭘 보냐 좀 넘겨서 185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번에는 합리적 정책 결정의 제약 요인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합리적이란 말은 보다 객관적이고 세신적이고 전문적 결정을 합리적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약하는 요인들. 그 요인 자체를 세 가지형으로 나눠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정인, 두 번째 결정구조, 세 번째 결정환경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놓고 있죠. 자, 제일 먼저 결정인 자체가 나왔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첫 번째 결정인의 가치관 태도, 인지의 차이. 두 번째 권위적인 사고방식. 세 번째 이해 부족, 전문식의 결여. 그다음에 네 번째 인간은 미래 예측 능력이 뛰어나 좀 한계를 갖고 있어. 한계가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예측이 돼? 1시간 있다 예측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 뭐 할까 하고 여러분들 나는 공부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공부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그 자체가 미래 예측 능력 없는 자다. 그 자체도 한계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8번 봐봐. 7번 보자. 애시 효과라고 나와. 애시 효과를 얘기할 때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그냥 무심코 따라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무심코. 이게 하버드 대학교 애시 교수가 여러분들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애시 효과 그러는데, 여러분 얘기해보자. 이 다음에 이들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해야 돼.
연애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남자라 특히 남학생들 연애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자한테 밥 먹을 시간 있어. 그러면 얘를 밥 같이 못 먹어. 뭐라 해야 돼? 야, 밥 먹으러 가자 해야 돼. 그럼 무심코 따라와. 하고 따라온대도. 근데 밥 먹을 시간 있어. 그럼 여러분들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뭐냐면 여자가 한번 튀기면은 그냥 다 실망해서 더 이상 안 따라서 밥 먹자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남자애가 마음에 들으면은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시간이 벌르는데 뭐 먹어줄까?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여간에 애시효과란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예요. 8번에 집단적 사고를 얘기할 때는 만장일치의 환상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만장일치 환상. 만장일치는 무결점이라고 파악하는 게야. 만장일치는 무결점이고 최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결정구조. 자, 결정구조에서는 1번의 별표, 지나친 직권적 구조란 말 나왔나? 지나친 직권적 구조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권위적 결정을 야기할 기현성이 크죠. 그래서 나온 게 지나친 직권적 구조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나온 게 의사소통의 장애 및 왜곡 나왔고, 그 다음에 5번에 정보나 자료의 부족 나왔고, 6번에 개성과 막류의 갈등, 이거 다 지금 얘기한 합리적 정책 결정 요인의 장애 요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참고로 3번에 결정 환경 나온 거 보자. 첫 번째 나온 거 보자. 해결할 문제나 목표의 당위성 나왔죠. 해결 문제가 너무 많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해야 하네. 제약하겠고, 두 번째 나온 게 여론 등의 투입 기능의 약화.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 결정에 잘 반영이 안 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몰비용. 자, 매몰비용은 과거에 시험 문제에 매몰비용의 의미를 묻는 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매몰비용. 7급 문제. 자, 매몰비용은 이미 투입된 노력이나 경비를 매몰비용이라 그러죠. 인간들은 보통 매몰비용에 집착을 해야 해. 매몰비용에 집착을 하지, 인간들. 내가 투입한 돈이 얼만데, 시간이 얼만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나 1년만 할 거야 하는 친구가 경우에 따라 재수가 없으면 3년, 4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합격이 안 돼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1년에서 떨어지면 보통 3.4.5.5 떨어지거든, 평균? 약 오르잖아. 1년 더 해. 그럼 또 재수 없으면 0.5점, 1점으로 또 떨어져. 그러면 안 하겠다 그래서 또 해. 3년에. 그래서 합격을 했어. 근데 면접이 떨어져. 여러분, 면접이 떨어지면 맛이 안 가. 야, 진짜 면접 떨어지면은 얼마나 힘들어. 1년 동안 열심히 2년 동안 관시 연구해가지고 공무원 필기 합격했는데 면접이 떨어졌어. 얼마나 식상할까요? 절망할까요? 선생님, 친구 한 녀석은 늘 사법고시라고 들어봤어요? 판검사 변호사 된 시험. 지금 로스쿨로 제도가 없었지만 지금은 사법시험에 중앙대 법대 나온 녀석인데, 친구 한 녀석이 한 3년, 4년 해다가 여러분들 1차, 2차 합격을 했어. 근데 면접이 떨어졌어. 그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 그게 떨어진지도 몰랐거든. 술 처먹고 밤 12시인가 전화가 왔어. 아주 그냥 뭐 입에다 놓고 뭐 욕하고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걱정되잖아. 그래서 걔네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청아지가 죽겠다고 난리 치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찾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애가 이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3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그것도 면접에서.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만났어. 어떻게 만나는데. 좀 진정되냐니까 아직도 화가 난다. 너 어떡할 거냐니까 더 해야지. 더 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떨어졌어. 그래서 너 어떡할 거냐니까 이제 더 준비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니까 법무사 시험 보려고 하는데 법무사 해가지고 법무사 합격을 해요. 지금 법무사 씨를 저기서 해. 그 서울대 입구역 거기서 법무사가 돼가지고 법무사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매몰비용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 대학교 선배 한 양반은 사법시험을 1차를 6번인가 7번 합격해서 1차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객관식이고 2차는 논술이야. 논술에서 떨어진 거야.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20년을 넘게 공부한 사람이 있어. 20년. 굉장히 많아.
근데 보통 어떡하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안 하겠다 그래. 에이! 근데 그동안 내가 투입한 게 얼마인데? 그럼 매몰 비용 24 그래, 안 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매몰 비용 24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하나는 진리야. 포기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노를 져가면 반드시 합격을 해. 그건 진리야. 반드시. 근데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장우생들이 걱정되는 게, 오래 하다 보니까 본인이 출제자가 돼. 그래서 요건 나오고 이건 안 나오고 해가지고 나올 것만. 그러니까 작년도에 점수가 80이면 올해 점수가 80이야. 얘는 80점에서 2점, 3점을 더 받은 합격인데 2점, 3점 못 받아. 왜? 공부하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야. 매너리즘에. 자신의 공부 방법 거기에 빠져버린 거야. 근데 그걸 극복을 해야 한다고, 이러면. 극복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할 때 자신이 좀 부족한 점을 정확히 진단해가지고 스와트 분석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래,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다 따져가지고 이제 보완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진짜 운이 안 돼가지고 떨어질 경우에는 냉정하게 내가 각 과목별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자신을 여러분들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가 처방해 주잖아. 처방할 때는 내가 어디가 아파요 해야지 처방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행성 못하게 해서 이게 아니라 행성 어디가 못한지 본인이 얘기하면은 그 극복 방안을 얘기를 할까 안 할까? 얘기를 해주겠지. 이렇게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작정 와가지고 행사 어려요 못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 나올 경우에는 강의 듣는 장점은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의 전달로만 끝나면은 이건 온라인 강의로 끝나면 되는데 오프라인이 좋은 것은 그럼 선생님 저 사실 어떤 게 부족해요 얘기하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요 분야 가운데 네가 어디가 잘못되든지 못하는지를 체킹해봐 해서 얘기해 준다고. 그럼 체킹해서 그 분야를 공부를 시키면은 점수가 여러분들 팍 올라가. 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하여간에 매몰 비용에 너무 지나친 집착, 이것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약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타는 논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정책교정의 재학기간까지 학습을 해가지고 정책학 파트에 대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는데 배운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어딜 펴보시냐 하면은 자, 정책학 파트부터 보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페이지 148. 아까 정책학의 목적을 얘기할 때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 얘기해서 안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라슬이 파악한 정책학의 특성에 동태성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자, 정책 문제의 특성 주관성이야 객관성이야? 150페이지 주관성 얘기했죠. 그런데 정책의 구성 요소 4가지 목수 대결로 외우더라. 이 페이지에 정책 수단에서 3가지 형태 쭉 나왔지? 자, 물어보자. 제가 규제는 강제지만 경제적 규제는 강제지. 근데 사회적 규제는 혼합의 형태로 해석을 한다.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153페이지. 알몬드와 파일이 파악한 정책 유형, 어떻게? 상추 분규, 상징 추출 분배 규제 4가지 형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거기 여러분들 분배 정책에서는 또 구유통 정치가 발생한다, 정치적 담합도 등장한다,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자, 규제 정책은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 규제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 상징 정책을 얘기할 때는 국민의 수능 확보, 정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이는 정책의 독립 변수야, 종속 변수야? 정책의 독립 변수 강조했다. 그래서 거기 배분, 규제, 재배분. 자, 재배분 정책은 이전 정책이라 그러죠? 영합게임이란 말 얘기했죠? 재배분의 대상은 재산권 행사가 아니라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예산했어요. 얘기했습니다. 하단의 구성정책, 정부 구조나 기능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 정책을 구성정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페이지 162페이지. 자, 다원주의, 엘리트주의의 비교 나온 거 있죠? 이 집단론 벤치리아 추리맨 잠재 집단론이 있고 중복 해원론이 있다고 얘기했지? 그 밑에 뉴 헤븐시를 대상으로 한 누구의 연구? 달의 연구. 달의 연구를 뭐라 그래? 다니까 다도제. 자, 하단에 고전셀트 이론, 모스카, 바레토, 밀스가 이를 대표한다. 옆에 이제 50년대 엘리트, 밀즈가 파악한 군산 복합체, 그리고 헌터가 파악한 지역사회 권력 구조 연구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 신 엘리트 이론은 무의사결정 얘기해서 얘기했어요. 하위 정부는 세 집단의 결합체, 정부관료, 국회의원, 이 집단 결합체 얘기했어요. 자, 페이지 165. 자, 정치기제 형성 과정, 사회 문제 다음에 뭐가? 이슈화, 그 다음에 체제 이제, 그 다음에 제도 이제. 됐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자, 쌍가로 2번 정치기제 형성 변수에서 기술적 복잡성은 높을수록이야, 낮을수록이야? 낮을수록 정책 이제로 형성된다. 자, 넘겨서 여러분들 168페이지. 자, 하단에 정책이제 형성의 세 가지의 모형 나온 거 있죠? 다원화된 선진국형은 뭐야? 외부 주도 모형 얘기했죠? 옆에 이제 후진 국가로서 행정 PR이 중요하다. 뭐 동업 모형. 동업 모형 어떻게 돼? 사회 문제, 공식 이제, 공직 이제. 됐습니까? 운동자가 더라 무조건 동업 모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내부 접근 모형은 음모형 얘기했죠? 사회 문제 그리고 공식 의제로 끝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171페이지. 무의사결정. 아무리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각, 폐기, 억압하는 현상을 무의사결정. 넘겨보자 여러분들. 방법 보세요. 170페이지. 폭권 동수 기억나? 그래서 폭권 동수, 평균의 수정 완화되고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쭉 넘어가서 176. 자, 정책 결정 과정 자체 제가 4단계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 잘못된 문제 인지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제3정의 오류라고 얘기했죠. 옆에 이제 제3정의 오류 방지하기 위한 문제의 구조와 방법 얘기했죠. 분류 분석, 귀납적인 추론이란 말이 키워드야. 문제의 원인이 키워드, 계층 분석. 다음 페이지. 유추법, 시네틱스. 대립된 가정을 종합해서 얘기했다. 가정 분석. 문제의 범위, 경계선을 어디로 설정한다? 경계 분석. 자, 넘어가서 자, 180페이지. 정책망을 대표하는 것들 세 가지 얘기해봐. 하위 정부, 정책 공동체, 이슈망. 요 가운데 전문가 집단, 정책 공동체. 되죠? 이슈망은 유동적인 망, 일적인 망이라고 얘기해서 냈어요. 했죠, 여러분들. 경계의 개방성이 아주 높은 것 이슈망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넘겨서 185. 합리적 정책 결정의 제약 요인 가운데 아까 쌍가루 이번에 결정 구조에 지나친 직권적 구조야, 분권적 구조야? 직권적 구조. 하단의 결정 환경, 이미 투입된 널기나 경비를 뭐라 그래? 매몰 비용. 그런 것들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이제 OX 퀴즈 문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 10분 드릴 테니까 좀 풀어보시고.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OX 퀴즈부터 보자. 자, 1번에 본래의 목표, 이질적인 목표. 이건 목표의 확대야, 다원화야? 그건 다원화죠. 확대는 본래의 목표에다가 동종의 목표가 추가되는 것이 확대고, 이번에 조직 항구성 형성은 목표의 승계, 맞죠? A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 다음 다른 목표를 설정 추구해 조직은 계속 영구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거지. 목표를 달성한 상태에서 더 이상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조직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승계 맞는 표현이고, 그 3번에
본래 목표가 성취되었거나 실현되었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설정하는 것은 목표의 전환. 이건 목표의 전환이야, 목표의 승계야. 목표의 승계로 바뀌어야 되겠지. X가 돼야 합니다. 그럼 4번 MBO는 달성해야 할 목표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효과가 낮아 높아? 높다고 봐야 되겠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목표가 나오면 모성을 띄워봐. 모성을 띄면 뭐를 달성해야 할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돼. 근데 목표보다 구체적이고 명확성을 띄면 야,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나한테 뭐가 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성이 높다고 바꿔야 합니다. 자, 5번도 MBO는 변화하는 환경에 그 이용성이 제약받는다 그랬죠. 커진다. X가 돼야 합니다. 6번에 자, 기업에서 발생한 MBO는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에 도입하는 경우에 이념적 갈등이 만들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얘기죠. 5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정책론 라셀은 정책학의 연구 목적, 정책 과정의 합리성적을 인간의 소성구요. 맞죠? 이번에 라셀이 제시한 정책의 특성에는 맥락성, 문제지향성, 다양성까지 맞지만 동태성이 안 들어가죠. 동태성 대신에 규범성이 들어가야지. X가 돼야 되겠고. 자, 3번에 정책의 구성 요소 아까 목수 대결 기억나나? 목수 대결, 정책 목표, 정책 수단, 대상 집단, 결정 규제 맞죠? 4번에 사회 간접자물의 건설, 각종 보조금 지급 등은 분배 정책 맞죠, 여러분들? 5번에 수많은 사회 문제 중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식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 정책 의제 설정 맞습니다. 이 정책 의제 설정을 정책 의제 형성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형성해도 상관없어요. 6번에 많은 수의 경쟁자 가운데 소수에게만 재화나 용역의 상위권을 허락하는 정책을 보호적 규제라 그래, 경쟁적 규제라 그래? 경쟁적 규제라 그러지. X가 돼야 되겠고. 자, 7번에 로이는 정책의 용에 따라 정책 과정이 달라진다. 이 말은 정책의 독립 변수 맞죠? 규제, 분배, 재분배에다가 구성. 맞네요, 여러분들. 8번 규제 정책은 어떤 정책보다도 정책 집행의 수능의 확보가 가장 용이한 건 무슨 정책? 배분 정책. X가 돼야지. 자, 9번은 좀 전에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위에 것은 보호고 밑에 건 경제니까 9번은 5가 돼, X가 돼. 9번은 5가 돼야지. 5. 10번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추진사업, 가족계획사업 등은 정책규제 혈정 모형 중 외부 주도 모형. 외부 주도 모형이야, 동원 모형이야? 동원 모형이죠. X가 돼야지. 11번 정책 과정의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수반의회, 정당, 관료, 정당이 나왔는데 여러분 행정수반의회, 관료까지 맞지만 정당은 비공식이죠. 정당과 이익집단은 비공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12번 각종의 사회 문제 중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식 규제로 채택하지 않고 봉쇄 폐기하는 현상은 의사결정. 맞죠, 여러분들? 13번 정책규제 형성 모형 중 내부 접근 모형의 경우 행정 PR. 아까 제가 행정 PR이 중시가 되는 것은 내부 접근 모형이야, 동원 모형이야? 동원 모형이랬죠. 여러분들 일반 시민의 지지를 동원하기 전에 행정 PR을 해야 한다 그랬잖아. 내부 접근 모형은 음모형이라 했잖아. 음모형. 음모로 끝나기 때문에 공정 의제하지 않다 그랬잖아. 사회문제 공식 의제로 끝나는 게 내부 접근력이고. 14번 하위정부론이란 의원, 정부관리, 이주단 대표의 3자연합을 정책과정의 핵심적인 세력, 다원주의 엘리트주의의 절충적 중간이로. 맞죠, 여러분들? 15번 외부 주도 모형이란 외부 집단에 의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확대되어 공정의제로. 맞아요. 공식의제, 즉 사회문제, 공정의제, 공식의제. 다원화된 선진국가에서 많이 보여진다. 맞는 표현이네. 16번 무의사결정은 신엘리트주의자들이 다원주의를 비판하고 등장시켰다고. X. 오죠, 여러분들. 오죠. 17번 공정의제란 해결 방안에 관하여 사회적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회문제. 아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쟁점이라고 그러죠. 쟁점을 영어로 뭐라 그래?
이슈. 이것은 사회적 이슈를 얘기하는 거지. 공적 이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 사회적 이슈. 18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3정에 우리가 등장하는 단계 문제인지 목표 설정 맞죠? 제3정에 뭐라 잘못된 문제인지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고 이게 예설했어요.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 BCA는 아까 BC 분석, EC 분석 기억나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안의 작성 비교 평가 시 활용된다. 그 표현은 맞죠 여러분들. 40분의 5가 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는 뭐 여러분들 뭐 1번에 2020년도에 가지고 8강에서 16강으로 바꿨다. 이건 뭐야? (8강에서 16강) 목표로 수행했다. 목표의 승계 1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계량적 분석보다 질적 분석. 이거 안 배웠죠 여러분들. 자, 이거 뭐 나중에 배웁니다. 자, 일단은 계층 분석은 질적 분석 행태를 해서 그래. 그 다음에 3번에 이번 이제 2번은 나중에 기획이론 파트에서 미래지키법이라는 그때 배우면 알 거야. 3번에 목표 관리의 단점이 아닌 건 나왔는데 목표 관리에서 파악하는 오브젝티브는 단기 목표야, 장기 목표야? 단기 목표. 그러니까 4번에 장기 목표가 아니라 단기 목표로 바꿔야 되겠지. 4번에 성공적인 조건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는데 목표 관리는 참여적 의식,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났는데 최고층의 확고한 의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정답 몇 번? 미안합니다. 4번입니다. 4번. 4번에 일상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 체계. 이것은 여러분들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는 거 아니야. 이건 관료제라 그래요. 관료제. 그 MBO로 아니죠. 5번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5번은. 그 다음 문제, 목표 관리의 기본적 구성 요소로 볼 수 없는 걸 이렇게 놨는데 또 나왔네요. 장기적 시계야, 단기적 시계야. 단기적 시계. 그 다음에 6번에 MBO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과거의 행정자치 문제인데 자, 1번, 2번, 3번 선 아까 유동적인 환경 하에서는 그 유용성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그럼 이번에 조직 내 환경이 급변하고 있을 때 유용하다. 아니죠. 이게 유동적인 환경 아니야. 유용성 제약받죠. 정답 2번이고. 7번 정책의 유용성 사례별 연결 중 옳은 거. 구성정책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맞죠? 정부 구조나 기능의 변경을 도모하는 정부 조직 개편 들어가서 1번은 무조건 맞는 거고. 자, 추출정책 부의 소득세제 실시는 왔는데 이 부의 소득세 실시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해? 재배분정책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누진세한 형태를 얘기해. 뭘 얘기한다? 누진세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의학 분업은 여러분들 규제정책이야. 무슨 정책? 규제정책이고. 거기 이제 4번에 국유지 변화라고 5번에 신공항건설 둘 다 묶어서 배분정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분정책. 자,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배분정책 거리가 먼 거. 아까 4번 기억나요? 정책 집행에 수능의 확보가 용이하다. 그것을 SOP의 확립의 정도가 높다고 얘기했지. 그건 정답 4번이 돼야 되겠고. 6번에 자, 아까 이런 얘기했죠. 의제 설정 요건 가운데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높을수록 정책 의제로 형성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잘못했지. 10번 정책 설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내부 접근형 정책 의제 설정의 경우 정부가 행정 PR. 아까 행정 PR은 뭐라 그랬어요? 동원 모형 그랬죠. 동원 모형. 그러니까 정답 1번이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객관식 문제는 자꾸 좀 풀어봐야 합니다. 매주마다 내가 문제를 내드리고 있지만 그 여러분들 풀어봐야 되겠고. 다음 주 수업은 정책 결정 이론 모형 제 4절 파트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